안녕하세요. 축구 터는 남자 야진입니다. 김학범호의 도쿄올림픽 도전이 마무리됐습니다. 올림픽 축구대표팀이 멕시코와의 8강전에서 완패하며 4강 진출이 좌절됐습니다. 멕시코를 상대로 내려서지 않고 맞불을 놓으며 3골을 넣긴 했지만 무려 6골을 내주며 맥없이 무너졌죠. 다른 말 필요 없이 전술적으로 완벽하게 패배한 경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학범 감독의 맞불 작전은 왜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지 멕시코전 대참사를 복귀해보겠습니다. 매 경기에 큰 폭의 라인업 교체가 있던 한국은 이번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김동현, 김진규가 허리를 책임졌고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에는 다시 이동경이 돌아왔습니다. 공격적인 재능이 넘치는 선수들이지만 전문 수비형 미드필더가 없다는 점에서 불안함이 있었죠. 한국은 멕시코의 강한 중원 압박에 고전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한국이 대회 내내 사용해온 더블 볼란치 시스템에 대응해 멕시코는 역삼각형 형태의 미드필드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전방에서부터 물러서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2명의 미드필더를 상대로 멕시코가 강하게 압박하며 한국은 빌드업 루트가 꽁꽁 묶여버렸죠. 결국 한국은 황의조를 앞에 두고 롱볼에 의존하는 공격을 보여줍니다. 한국이 보여준 유일한 공격 루트는 이동준을 활용한 오른쪽 측면이었습니다. 이번 대회 최고의 폼을 선보이는 이동준에게 넓은 공간을 줬고 이동준 혼자 멕시코 수비의 뒷공간을 흔들어놨죠. 하지만 이 외에는 한국이 약속된 움직임으로 만들어낸 위협적인 공격이 없었습니다. 특히 왼쪽 라인에서의 부진은 이번 경기에서도 이어졌는데 김진야를 특색 있게 기용했던 지난 온두라스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죠. 이렇게 측면에 머무르면서 일반적인 윙어로서의 모습을 기대한다면 김진야는 큰 메리트가 없는 선수입니다. 더 큰 문제는 수비였습니다. 멕시코의 공격에 전혀 대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조별 예선에서 8골을 넣은 멕시코를 상대로 한국은 늘 하던 높은 압박으로 대응하는데요. 하지만 한국의 압박은 매우 비효율적이었습니다. 멕시코는 라볼피아나 전술의 원조다운 빌드업 형태를 보여줍니다. 에스키벨이 센터백 사이로 내려와 후방 3명이 공격을 만들어 가는데요. 우리의 4-4-2 두 줄 수비를 상대로 멕시코는 어렵지 않게 공격을 풀어가죠. 수적인 열세로 인해 황의조, 이동경의 압박이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수비라인 위에는 미드필더 1명이 연결고리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이들을 상대로 하프라인 위에서 공을 탈취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만약 중원의 1명을 상대로 우리가 강하게 압박이 들어갈 경우 이렇게 두 줄 수비 대형이 무너지게 되죠. 기본적으로 높은 위치에서부터 승부를 보려던 김학범 감독의 계획은 완전히 틀어진 셈입니다. 하프라인을 넘어서면 두 중앙 미드필더 로모와 코르도바가 적극적인 침투를 가져갑니다. 1명이 내려서면 다른 1명은 침투하고 약속된 움직임을 보여주죠. 하프스페이스 공간을 적극 활용하며 전방에 5명을 확보한 후 공격을 펼치는데요. 한국은 경기 내내 여기에 대응하지 못하면서 대참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특히 멕시코는 한국의 왼쪽 지역을 공략했습니다. 하프스페이스는 물론이고 수적인 우위를 살린 공격을 만들어 가는데요. 이 침투하는 선수의 목적은 한국의 왼쪽 풀백인 강윤성을 자신에게 고정시키는 것이죠. 측면에서 수적인 열세가 반복됐고 결국 전반전 실점 장면이 전부 왼쪽에서 나온 점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본적인 압박 위치가 높다 보니 측면 윙어들의 수비 지원도 부족했는데요. 멕시코의 가장 강력한 공격 루트인 측면 윙어들에게 1대1 장면을 많이 노출했습니다. 두 줄 수비를 바탕으로 보다 효율적으로 내려섰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죠. 골이 필요한 한국은 후반 시작과 함께 과감한 변화를 줍니다. 원두재, 권창훈, 엄원상을 동시에 투입하며 4-1-4-1로 대형이 바뀌는데요. 멕시코의 수비는 잠시 혼란을 맞습니다. 기존의 역삼각형 대형으로 수비하기에는 비효율적인 압박 형태가 만들어졌죠. 이렇게 한국은 중원에 1명이 비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위치로 빠르게 공이 투입되며 결국 이른 시간에 이동경의 추격골을 만들어냅니다. 이에 멕시코 역시 곧바로 수비 대형에 변화를 주는데요. 로모를 한 칸 내리면서 2명의 수비형 미드필더로 중원을 지켜냅니다. 한국의 변화에 맞춰 이렇게 정삼각형 미드필드를 만드는데 또다시 권창훈과 이동경을 상대로 강한 압박이 들어오죠. 중원이 막히며 지공시 황의조의 역할은 제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황의조의 포스트 플레이를 활용해 곧바로 전방에 공을 보내는 시도를 해보는데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럴 거면 오세훈을 뽑지 않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죠. 공격도 공격이지만 수비 부담은 더욱 커졌습니다. 가장 위험한 공간을 이제는 원두재 혼자 지켜야 하기 때문인데요. 미드필더들이 적극적으로 공격에 가담하는 멕시코를 상대로 이는 너무나 큰 부담이었습니다. 게다가 원두재가 기동력이 좋다고도 할 수 없는 선수이기 때문에 위험이 계속될 수밖에 없었죠. 가장 위험한 위치에서 수적인 열세가 반복됐고 추가 실점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남아있던 2장의 교체 카드도 완전한 실패였습니다. 후반에 들어갔던 엄원상을 다시 뺀 건
결국 왼쪽 공격을 해결하지 못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교체였죠. 이번 엔트리의 유일한 왼쪽 윙어인 송민규는 아예 멕시코전 명단에서 제외됐는데 결과적으로 최종 엔트리 구성 자체가 포지션 배분에 실패한 모습이죠. 김재우와 박지수의 교체는 더욱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지고 있는 상황에서 수비수를 빼고 수비수를 넣는 건 어떤 의미의 교체였는지 여전히 파악하기 힘듭니다. 김학범 감독은 매경기 큰 폭의 변화를 통해 팀의 약점을 메워왔지만 이번 멕시코전에서는 완전히 판 자체를 잘못 잡은 모양새였습니다. 공격력 자체가 우리가 조별 예선에서 만난 팀들과는 차원이 다른 팀이었죠. 보다 실리적인 경기 운영이 아쉬웠던 멕시코전이었습니다. 그동안 올림픽 대표팀을 응원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다시 K리그 리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